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카핫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버스턴 마라톤 코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턴 마라톤은 세계 6대 메이저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이번에 저도 출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버스턴 마라톤 코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 코스 맵입니다. 다른 마라톤과 달리 보스턴 마라톤은 특별히 이 코스 고도 분석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정보도 많아서 분석하는데 다른 마라톤 대회를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 분석을 보시면 출발점부터 5마일 지점까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이 0마일부터 0.7마일 구간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출발 고도가 475피트에서 출발하고요. 처음에 0.7마일까지는 다소 급격한 다운힐입니다. 고도 차이는 약 160피트 정도로 초반 오버 페이스를 하기 정말 좋은 다운힐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코스 프리뷰를 보시면 출발 지점이 도로가 2차선으로 좁기 때문에 초반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러너들 사이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0.5마일 정도를 자기 페이스가 조금 밀리더라도 다소 천천히 출발하셔야 합니다. 좁은 도로와 밀집된 러너들 사이에서 혹여 넘어져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없겠죠. 대회 분위기에 이끌리지 마시고 자신의 리듬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 2.3마일 구간에서 4마일 구간입니다. 이 2마일 이후에 1.5마일 이상의 다운힐이 러너들에게 오버페이스 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호흡과 심박수, 자세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자신의 목표 평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나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업다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신의 호흡과 자세를 무시하고 달린다면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폭은 다소 좁더라도 팔은 충격을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달려야 자신의 호흡과 리듬을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마일부터 거의 4마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평균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달리신다면 다음 레이스에 그 다음 5마일 이후의 레이스부터 자신의 페이스를 잘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구간에서 오버 페이스를 하게 된다면 하프를 지나고 후반 페이스에서 거의 다리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다음 5마일 이후 구간 코스 분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마일부터 하프마일까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구간은 5마일에서 10마일 구간은 거의 다 플랫한 도로입니다. 플랫하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언덕과 내리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마일 이후에 자신의 목표 평균 페이스를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느낌을 잘 가지고 계셔야 언덕과 다운힐에서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충분히 뛰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 유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의 목표 페이스를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느낌을 기억하신 다음에 시계에 집착하기보다는 본인만의 리드미컬한 느낌을 따라 달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8마일부터 13마일 구간입니다. 빨간색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요.
11마일 이전부터 어필과 다운힐이 약 0.5마일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프 지점이 이제 조만간 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다소 빠르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러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구간을 지나실 때 다음에 16마일, 20마일 지점에 4번의 어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다운힐은 목표 페이스에서 5초에서 20초 정도 빠르게, 이건 물론 개인 페이스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겠죠. 굉장히 빨리 뛰는 선수들은 뭐 5초 정도 당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조금 느리게 달리시는 분들은 한 20초까지는 당기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어필은 5초에서 20초 정도 늦게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13마일 지점은 마라톤 거리의 절반이긴 하지만 페이스 조절 측면에서는 3분의 1 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코스 분석 3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13에서 14마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거의 플랫한 코스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프 지점이 지났다고 해서 페이스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하프까지 뛰어왔지만 아직까지 하프 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0K에서 절반은 5km죠. 남은 5km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마라톤에서의 절반은 21.097km, 13.1마일을 가셔야 합니다. 이 구간이 중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15마일부터 21마일 사이에 4번의 언더코스를 위해서 힘을 다소 아끼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페이스를 올리게 되면 호흡도 불안해지고요. 자세도 불안해집니다. 하프 지점을 지날 때 내가 맨 처음 출발할 때 다시 한 번 더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리듬과 호흡을 체크하는 구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코스 분석입니다. 15마일에서 21마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보스턴 마라톤의 핵심이죠. 특히나 제가 25km 지점에 빨간색 별표를 하나 그려놓았는데요. 4번의 언덕을 만나기 전 15.5마일 지점부터 약 600m 구간 다운힐이 있습니다. 대략 100m당 17피트씩 다운이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이 구간에서 충격 조절에 실패하고 페이스를 오버하면 4번 연속 업다운힐에서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흡과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가다듬으면서 가셔야 합니다. 16마일부터 이제 보스턴의 핵심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6마일 이후부터 21마일까지 4번의 고도와 거리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힐은 거의 약 1200m 구간입니다. 0.75마일 정도 되고요. 총 75피트, 100m당 6.25피트, 1.9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힐은 약 거리가 600m 정도로 11.6피트씩 100m당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아마 가장 스티프할 겁니다. 가장 가파른 이 거리를 여기를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언덕 이후에 충분히 페이스를 당길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와 고도가 다운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힐은 한 800m간 유지되고요. 평균으로 하면 100m당 2.9m, 9.3피트 정도 언덕입니다. 네 번째 힐이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헐브레이크 힐이죠. 이 구간은 약 0.5마일 정도로 100m당 10피트씩 상승합니다.
이미 3번의 업힐과 다운힐을 연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헐트브레이크 힐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이 4번의 어필에서 페이스는 저절로 밀릴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어필 이후에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페이스를 충분히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어필 이후에 호흡과 심박수의 회복과 페이스가 급하지 않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필을 다 올라와서 바로 내리막길과 평지가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몸에 스피드를, 가속도를 주게 되면 힘들게 올라온 호흡과 심박수가 다시 제자리를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그 다음 힐을 만났을 때 더욱더 그 피로도와 근육의 긴장도, 경직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21마일 이후에 이제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낮은 어필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러너들,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는 러너들이 이 헐브레이크 힐을 지나면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 페이스들을 보면 23마일, 24마일 이후에 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헐브레이크 힐을 지나면서 떨어지는 내리막에 이제 5마일을 남은 5마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마일 지난 지점은 거의 35km 지점입니다. 마라톤 벽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남은 5마일, 6마일 구간에서 평균 페이스만 유지할 수 있어도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리막길을 만나면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보폭이 갑자기 넓어지거나 한다면 그 충격이 이미 어느 정도 지쳐있는 몸에 맨 처음에 뛸 때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운힐에서는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매우 좋습니다. 이 흐트러진 자세들이 밸런스를 잃으면 근육들이 더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겠죠. 35km 지점까지 왔을 때 몸의 코어 근육들, 척추와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코어 근육들이 몸의 밸런스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바깥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중심이 팽이가 힘을 잃고 휘청휘청 하다가 쓰러지듯이 몸이 그런 식으로 코어 근육이 약화됐을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코어 근육을 몸의 중심을 계속해서 잡으시고 손과 팔은 배꼽 위치에서 가볍게 스윙하시고 내리막길을 가끔 보시면 앞꿈치로 찍으면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 정도의 지친 상태면 약간 뒤꿈치 쪽으로 요즘 신발들이 뒤꿈치 쪽에 쿠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에 가까운 쪽으로 쿠션이 많은 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다운힐 이후에 24마일 이후에 평지와 약간의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다운힐 이후에 만나는 언덕과 평지는 굉장히 더 힘듭니다. 또한 25.5마일 지점에 짧은 지하 터널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이제 구간별 고도 차이 분석을 볼 텐데요. 이것은 각 구간과 구간, 그러니까 마일과 마일 지점의 고도 차이만 계산해서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의 고도를 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보스턴 마라톤이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초반 1마일부터 4마일까지 떨어지는 고도,
그 다음에 별표로 표시된 15마일 구간, 16마일 구간, 갑자기 100피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언덕과 다운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고도 차이를 꼭 확인하셔서 본인의 페이스 조절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장 앞에 있는 도로만 보기 때문에 전체 레이스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서 전체 고도를 눈에 한번 익히시고 다시 한번 위에 이전에 코스 분석을 보시면서 구간의 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업, 다운힐 섹션입니다. 그리고 턴이 있고요. 그 프리뷰 동영상을, 코스 프리뷰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 퍼즐을 하면서 그 마일을 체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다운힐이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업입니다. 업, 다운힐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거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은 다른 마라톤에 비해서 턴이 많지 않습니다. 4번 정도 턴을 하게 되는데요. 4.43마일 지점, 17.7마일 지점, 22.3마일 지점, 22.6마일 지점에 레프트 턴을 하게 되시는데요. 거기에 철길이 있습니다. 레일로드가 도로 중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실 때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거의 매 마일마다 워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수분 보충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마일, 16마일, 24마일 지점 가기 전에 게토레이나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내리막길을 달리실 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배탈이 나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킬을 가기 전에, 다운힐을 가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거나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그 물이나 게토레이가 체내에서 흔들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레이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에너지 젤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젤은 하나 받자마자 드시고 한 30분 간격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빠르신 러너분들은 한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간격으로 드시면 거의 도착할 때까지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드시면서 가시면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에너지 젤을 드신 다음에 꼭 그 워터 스테이션에 들리셔서 물을 조금씩 마셔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목이랑 혀가 계속 말라있기 때문에 갈증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꼭 혀와 목을, 입을 물로 채워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페이스 차트는 제가 2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킬로미터 단위로 페이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페이스 차트를 하나 마련했고요. 또 다음 페이스 차트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마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일 차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2시간 45분부터 6시간 45분 이후까지 다양하게 페이스 차트를 마련했습니다. 본 페이스 차트가 마일당 페이스를 나타낸 표입니다.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나 목표 페이스를 먼저 찾으시고 이 보스턴 마라톤이 업다운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계에 표시된 현재 페이스나 랩 페이스에만 집착하면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뛸 때 느끼는 호흡과 컨디션이 어떤 코스를 달리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석을 마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출전하고요. 아직 실제로 뛰어본 적은 없지만 코스 비디오를 100번은 넘게 보면서 이 코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스는 다를 수 있고 변수도 많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담담하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출발 시 도로가 좁습니다. 처음에 러너들 사이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기록보다 약간 앞쪽에 대기하면 그 밀려나가는 속도에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가 몰려있는 곳에서 약간 뒤쪽으로 빠지셔서 초반에 약간 페이스를 손해보더라도 초반 다운힐을 조금 절제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중간에 깨져 있는 데도 많고요. 약간 움푹 패인 데도 중간중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잘 피해서 레이스 하셔야 됩니다. 수분과 영양 섭취는 조금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업다운이 심한 코스는 이 체내에서 굉장히 그 위장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이스들보다 약간 좀 천천히 섭취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어려운 이유는 그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쉽지 않은 이유가 페이스메이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동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2, 3마일 이후에 초반 2, 3마일 이후에 페이스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자신에게 맞는 그룹과 함께 달리는 게 현명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라톤에서 하프는 18에서 19마일 30km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 전략을 구성하셔야 마라톤 월을 무리 없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날씨를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보스턴 쪽은 날씨가 비가 올 때도 있고 굉장히 추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스턴 마라톤이 이제 4시간 후반대 5시간대 뛰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날씨가 만약에 춥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만약에 피니시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가셔야 되잖아요. 한 40분 정도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버스가 만약에 안에가 너무 덥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약간 좀 옷을 좀 가볍게 입고 계시다가 내리실 때 다시 입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버스 안에서 너무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이 체내에서 열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레이스 때 신을 양말을 따로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따로 챙겨 가셨다가 출발 직전에 양말을 새 걸로 다시 갈아 신고 출발하는 것이 발을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평균 페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업다운힐에서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밀리고 당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호흡, 자세, 그리고 리듬에 더욱 충실한 레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 목표는 2시간 40분대 후반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훈련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상들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달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분명 모두에게 다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매니지 해왔던 것들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자신에게 장점으로 나타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보스턴 레이스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보스턴 마라톤 코스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